네,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중국에서 테슬라 차주가 시위를 벌인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발단이 뭔가요? 네, 사실 이 시위가 있었을 때 그냥 일종의 해프닝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점점 진행돼가는 모양새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열렸는데 네. 그게 테슬라 전시 차량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돌발 시위를 벌린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차주가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자기 가족들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서 차 2대하고 충돌을 하고 가드레일에 멈춰섰다.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멈춰섰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말하자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상하이 당국은 이 사람을 갖다가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5일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예전에 손지창 씨도 한번 집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테슬라 차량으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입장은 뭔가요? 네, 테슬라는 일단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그 로그인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차량이 시속 118km로 달리고 있었고 네. 제동장치나 긴급 제동장치가 말하자면 고장이 나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인 장 씨한테 대해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응하지 않고 거액의 보상금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입장도 뭐 이해가 될 만한데 근데 파장이 왜 커지고 있는 건가요?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정법회의의 온라인 사이트에 이 창안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안왕이 온라인 논평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일단 그렇게 소란을 피운 데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잘 만약에 해결이 됐더라면은 그 소비자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겠느냐 하면서 테슬라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동안 그 중국에서 제기됐던 테슬라 차량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지적을 하고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살인자. 예를 들어서 또 중국에서 돈을 벌면서 중국인의 목숨을 저버린다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펑펑라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이 펑펑이 뭔가 하면은 중국말로 이리저리 부딪힌다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테슬라 플러스 펑펑 해가지고 펑펑라. 그러니까 중국의 네티즌들이 이 테슬라를 갖다 조롱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펑펑라라는 그런 표현까지 쓴 겁니다. 네, 의성어로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매 운동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각종 불매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중국 공산당의 어떤 조직, 공청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정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기업을 특정을 해서 문제를 삼으면 중국 관영 언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업을 집중 포화를 하고 중국 국민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진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화통신이 테슬라의 그동안의 고객과의 마찰, 일지와 관련된 그런 기사를 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차주의 시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슬라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어떤 좌표찍기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없다면 아마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는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30%를 중국에서 팔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모델 3를 갖다가 14만 대 정도 팔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델 S도 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해가지고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하이 시위와 관련해서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1만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83.5%는 차주를 지지를 하고 16% 정도만이 테슬라를 지지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개 해프닝의 시위가 아니고 어떤 정말로 뒤에 배우가 있는 좌표 찍기에 따른 불매 운동까지 가는 거 아니냐. 내지는 테슬라의 중국 매출에 큰 차질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나타난 동학개미 열풍 그 중심에 2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20대 분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낸 보고서인데요.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건데 그중에서 이 20대들의 주식 투자를 보면 2019년에 20대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였는가 하면 23.9%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전 연령대로 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가 말하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무려 15.3%포인트가 늘어나가지고 39.2%가 20대 39.2%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20대 10명 중에 4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연령층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20대 그러니까 10대는 빼고 10대 네. 미만은 빼고 전체적으로 한 37, 8%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그중에서 20대가 가장 작년에 많이 늘었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가장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B2, 영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대들의 투자 자금이 빚을 통해서 마련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자금이 뭐냐를 갖다 보면은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작년에 유행했던 얘기가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다. 아하. 그래가지고 저축이나 적금을 많이 깼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2030인데 이거는 2030의 주식 투자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금융상품, 기존의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마련했다는 사람이 24.8%였고요. 대출받아서 투자했다는 사람들도 15.6%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통이 있죠. 마이너스 통장. 네. 마이너스 통장의 이 잔고를 조사를 해봤더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20대는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36만 원인데 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20대들의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는 131만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 사용액이 3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빚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걸 보면서 걱정되는 게 주식 투자는 뭐 크게 어떤 신용 투자 그것도 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봐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빠져도 30% 정도 빠지면 뭐 대략 정말 썩주가 아니라면 괜찮은데 네. 이제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가상화폐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죠. 네. 물론 가상화폐에 들어가 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도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아서 그렇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거든요.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좀 벌었으면 빚은 해소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게 맞습니다. 거의 불문율 같은 투자 상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